안녕하세요. 뜬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3장 리베리움 이론 강의입니다. 이 3장 리베리움은 한 19년부터 매 회차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베리움도 빈출 단원입니다. 리베리움은 그냥 공식만 외우시면은 사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리베리움에서는 n, 이 n은 리벳의 수를 말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이 n만 확실하게 아셔도 리베리움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리벳의 수, n을 다루는 영상을 제가 또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먼저 듣기보다는 이 이론 강의 듣고 나서 n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장의 키포인트는 강도와 효율입니다. 이 강도와 효율 둘 다 n이 사용이 됩니다. 강도는 점단 강도, 인장 강도, 압축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들을 이용을 해서 또 효율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리베리움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부터 보겠습니다. 19년 2회차에 출제된 리베리움 문제입니다. 본 문제 먼저 보시면 한 줄 겹치기 리베리움이다. 한 줄, 겹치기 이렇게 리베리움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고 뒤에는 T, D, P 이렇게 기호가 주어져 있어요. 이 기호가 각각 뜻하는 게 뭔지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1피치당 하중이라는 말이 있죠. 피치는 우리가 1장 나사에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피치는 나사산과 나사산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리베리움에서의 피치는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소문제 보시면 강판의 인장응력, 리벳의 전단응력을 묻고 있죠. 이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이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리베리움에서의 강도는 뭐를 뜻하는지 그리고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리베리움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2개 이상의 강판 또는 형강 등을 영구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리베리움도 우리 실생활에 되게 많아요. 리벳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사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사산은 없죠. 이렇게 조금 귀엽게 생긴 게 바로 리벳입니다. 이 리베리움을 분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을 겹치는 방법에 따라, 두 번째는 리벳의 줄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을 겹치는 방법은 이 리베리움 바로 앞에 있는 겹치기, 그리고 맞대기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 다음 줄수는 이 앞에 한 줄, 2줄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줄수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을 겹치는 방법에 의한 분류를 배워보겠습니다. 겹치기 이음과 맞대기 이음이 있어요. 겹치기 이음은 연결하고자 하는 두 판재를 직접 겹친 후에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맞대기 이음은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고 양끝을 맞댄 상태로 덮개판을 이용을 해서 한쪽 또는 양쪽에 대어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겹치기 이음입니다. 이 그림에서 리벳은 여기 진한 회색으로 그려진 부품이에요. 연한 회색은 연결하고자 하는 판재인데 판재 2개를 직접 연결을 하고 별다른 판재 없이 바로 리벳으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맞대기 이음은 연결하고자 하는 두 판재가 리벳에 의해서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덮개판이라는 새로운 판이 리벳과 판재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덮개판이 위아래로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양쪽 덮개판 맞대기음인데 만약에 밑쪽에 덮개판이 없다. 이 두 판재를 덮개판 하나로 연결을 해서 리벳으로 결합을 했다. 그러면은 한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결합을 하냐 아니면 덮개판을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겹치기 맞대기 이음으로 분류가 돼요. 자, 맞대기 이음에서 한 개를 더 보고 가시면 양쪽 덮개판의 경우 마찰 저항을 받는 면의 수가 2배로 증가한다. 가로치고 복전단면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단면이 2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리벳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줄 겹치기 이음에서는 리벳의 전단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하중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 평행한 면인 이쪽에서 전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단면이 하나다. 근데 양쪽 덮개판 맞대기음에서는 리벳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단이 여기와 여기 2군데에서 발생을 해요. 물론 총 전단면은 이렇게 얘들까지 합쳐서 4개가 될 수가 있지만 리벳 1개의 전단면이 2배로 증가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복전단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도 다시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다음은 리벳의 줄수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리벳의 줄수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직각인 방향은 여기입니다. 지금 리벳의 수는 3개가 있지만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인 줄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 줄 겹치기 리베리움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하중,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이 두 줄이 있죠. 그래서 두 줄 겹치기 이음입니다. 이렇게 줄수가 아니에요. 힘과 직각인 방향으로 줄수를 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줄수에 따라서 한 줄 겹치기, 두 줄 겹치기, 뭐 그 이상도 많을 수도 있는데 기출에서는 보통 한 줄 겹치기 음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까지 리베리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제 리벳의 설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벳의 강도예요. 강도가 우리 2장의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먼저 리벳의 전단 강도입니다. 강도라는 말은 응력과 하중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 물체가 강한 정도를 말하는 게 바로 강도이기 때문에 이 강도는 응력이 될 수도 있고 하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리베디움에서는 하중을 뜻합니다. 전단 강도 W 해놓고 단위가 N이죠. 뉴턴. 그래서 이 리베디움에서는 강도가 하중을 뜻합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판 두 개를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리벳으로 연결했죠. 얘는 겹치기 이음입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하중과 직각인 줄은 한 줄이기 때문에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이에요. 이 리베디움을 리벳의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을 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리벳의 이면에는 전단이 발생이 돼서 이 리벳이 파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단이 일어날 거예요. 자, 먼저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단에 대해서 다루니까 전단 응력은 전단 하중을 면적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중이 바로 리벳의 전단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중은 전단 응력과 면적의 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면적은 전단이 일어나는 이 면적을 말합니다. 리벳의 단면은 원형이기 때문에 이때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벳의 전단 응력과 리벳의 전단면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체 리벳의 수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리벳이 하나라서 전단면이 하나지만 만약에 리벳이 여기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단이 발생을 하겠죠? 이 전단면은 리벳의 수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벳의 전단 응력과 이 힘을 받는 전체 면적, 전체 리벳의 수 n을 곱한 면적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리벳의 전단 강도 W는 타우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n입니다. 여기서의 n은 전체 리벳의 수예요. 필답에서는 한 줄 리베리움이 자주 나온다고 했죠. 실제 문제에서 한 줄 리베리움이다 하고 그림이 만약에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전체 리벳 수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대로 그냥 총 리벳이 하나다 라고 보고 n은 1로 두시면 됩니다. 겹치기 이음에서는 리벳의 전단이 한 개당 하나에서 발생을 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리벳 하나에서는 전단이 한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인 경우에는 전단면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전단면이다 라고 하는데 리벳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단이 지금 두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리벳의 수 n에다가 2를 곱해야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리벳이 두 개니까 n에 2를 넣어서 전체 면적은 4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지만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면이 1.8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벳 하나당 전단면이 2개가 아니라 1.8개씩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도 1.8개, 얘도 1.8개니까 얘는 1.8 곱하기 2로 전체 전단면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n 대신에 1.8n을 적용한다는 게 리벳 하나당 전단면이 1.8개가 있다 라고 보고 전체 리벳 수에서 1.8을 곱해서 총 전단면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n이 1.8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n은 n, 리벳의 수대로 두고 리벳 하나당 전단면이 1.8배를 하는 거라서 리벳의 전단 강도식 여기에서 n 대신에 1.8n을 넣어준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강판의 강도입니다.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이 강판도 강도를 따져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도는 하중을 뜻합니다. 먼저 강판의 인장 강도입니다. 이때 이 강도값, 하중값을 1피치당 하중, 전체 하중 이렇게 분류해서 보셔야 돼요. 먼저 1피치당 하중입니다. 나사에서 피치는 나사산에서 나사산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얘도 비슷해요. 리베디움에서는 리벳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1피치당 하중은 이 1피치 내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발생하는 하중이 주어졌을 때는 강판에서는 지금 당기는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 인장력을 받는 강판의 면적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리벳에 의해서 구멍이 뚫린 부분이에요. 구멍이 뚫린 부분이고 인장력을 받는 강판의 면적은 이 면적이 됩니다. 이때 이 강판의 두께는 T가 되고 이때 인장력을 받는 강판의 면적은 사각형이 되겠죠. 이 빨간 부분의 길이는 이 피치에서 리벳의 구멍 반씩 빼면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치 마이너스 2분의 D죠. 2분의 D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2번을 빼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P-D가 돼요. 여기에 두께값 T를 곱해주면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의 응력값을 곱하면 하중을 구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1피치당 하중이 주어졌을 때는 시그마 T 곱하기 P-D 곱하기 T로 인장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장력은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도 받고 있고 여기도 받고 있고 이 강판의 모든 면에서 인장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가장 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판에서 면적이 가장 약한 이 면적보다 더 약한 부분인 리벳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체 하중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1피치당 하중은 이 1피치 내에서만 작용하는 하중인데 이 전체 하중은 강판의 전체에서 작용하는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강판의 전체 폭과 관련이 있겠죠. 강판의 폭을 B라고 뒀을 때 강판의 인장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바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강판의 전체 폭에서 리벳의 지름을 리벳의 개수만큼 빼주시면 빨간 부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벳의 개수와 지름의 곱으로 이 길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판의 폭, T 값을 곱해주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입니다. 그래서 하중은 응력과 면적의 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체 하중 W는 시그마 T 곱하기 B-ND 곱하기 T입니다. 실전 팁을 볼게요. 보통 리벳의 지름과 리벳 구멍의 지름이 같으나 두 지름이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판의 강도식에 사용되는 D값은 리벳 구멍의 지름입니다. 보통은 이 리벳 구멍 지름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 이 리벳의 지름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 리벳의 지름과 리벳 구멍의 지름이 같다라고 두고 똑같이 D값을 넣는데 이게 각각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판이 있을 때 이렇게 리벳이 있죠? 근데 강판에 구멍을 뚫을 때 이 리벳보다 조금 더 크게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멍을 크게 뚫어서 리벳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강판의 인장력은 리벳의 지름이 아니라 리벳 구멍의 지름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주어졌을 때는 리벳 구멍의 지름을 사용을 해서 강판의 강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문제에서는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림이 없을 때는 전체 리벳이 하나다라고 본다고 했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리벳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1피치당 하중이랑 전체 하중 이거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피치 값은 1피치당 하중이랑 관련이 있죠. 피치는 리벳의 중심에서 리벳의 중심까지의 거리인데 1피치당 하중을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하면은 이 리벳이 이렇게 반씩 쪼개져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출에서 보시면 이 하중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폭 자체가 피치 값이 되죠. 그래서 이때 하중 W는 시그마 T 곱하기 P-D 곱하기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장력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한 줄 겹치기에서 전체 하중이 주어졌는데 피치 값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벳 구멍의 압축 강도입니다. 이 강판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리벳이 고정되어 있는 위치라고 봤을 때 이 강판은 딸려가게 되겠죠. 하중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고정된 리벳에 의해서 이렇게 압축력을 받게 돼요. 만약에 당기는 힘이 강해서 여기가 압축이 계속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밀려서 파괴가 되겠죠. 압축에 의해서 이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압축 하중을 받는 이 면적은 투영 면적. 이 리벳을 투영시켜서 이 면적에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때 면적은 리벳의 지름 D와 강판의 두께 T의 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면적이 리벳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이때 총 면적은 DT와 리벳의 수 N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벳 구멍의 압축 강도 W는 시그마 C DTN이 됩니다. 시그마 C는 리벳 구멍의 압축 응력이고 D는 리벳의 지름
t는 강판의 두께, n은 리벳의 수입니다. 여기서 한 줄 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줄 내의 리벳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리벳이 한 줄이 더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두 줄 겹치기 음이고 총 리벳 수가 4개가 되죠. 이때 n은 4가 아니라 2가 되는 거예요. 한 줄에 있는 리벳의 수가 1개, 2개가 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따지냐? 이걸 만약에 당겼을 때 압축력을 받아서 파괴되는 부분은 이 한 줄에 해당을 하겠죠. 이 부분이 파괴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 두 줄의 부분이 동시에 파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줄을 기준으로 리벳의 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리벳의 수는 한 줄 내의 리벳의 수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리베디움의 설계입니다. 리베디움의 설계에서는 리벳의 지름, D와 리벳의 피치, P, 그리고 강판의 폭, B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거예요. 먼저 리벳의 지름은 리벳의 전단 강도와 리벳 구멍의 압축 강도가 같다고 두고 풉니다. 리벳의 전단 강도는 타우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n이죠. 그리고 리벳 구멍의 압축 강도는 시그마 c dtn이 됩니다. 이 두 개를 같다고 두고 풀면은 리벳의 지름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n 같아서 날아가고 d도 한 개씩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들 d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아래쪽 식이 되는데 이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리벳의 전단 강도와 리벳 구멍의 압축 강도가 같다 이렇게 두시고 푸시면 돼요. 뭐 문제에서는 이렇게 리벳의 허용 하중과 강판의 허용 하중이 같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니까 그 힌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벳 피치 설계입니다. 피치는 1피치당 하중이랑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1피치당 리벳의 전단 강도와 1피치당 강판의 인장 강도가 같다고 두고 푸시면 됩니다. 1피치당 리벳의 전단 강도는 타우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n이 됩니다. 여기서의 n은 리벳의 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체 하중을 이용한 리벳의 전단 강도 식에서는 전체 리벳의 수를 넣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리벳이 있을 때 1피치당 하중은 2, 1피치 내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1피치 내에 있는 리벳의 면적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피치 내의 면적은 반개, 반개, 그리고 반개, 반개, 총 반개가 4개가 있어서 2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벳의 줄수마다 리벳이 하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벳의 줄수 n을 곱해주시면 이 1피치당 하중에 해당하는 총 면적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식은 피치에 대해서 정리를 한 식인데 요거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위의 식으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피치에 대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강판의 폭입니다. 강판의 폭은 전체 하중과 관련이 있어요. 전체 하중일 때의 리벳의 전단 강도는 강판의 인장 강도 시그마 t 곱하기 b-nd 곱하기 t입니다. 이렇게 강판의 폭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하중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리벳의 수도 고려를 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베디움의 효율입니다. 리베디움의 효율은 리벳의 효율과 강판의 효율 중에 낮은 값을 선정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리베디움의 효율이 리벳의 효율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리벳의 효율은 딱 진짜 리벳의 입장에서 리벳의 효율을 따지는 거고 리벳이음의 효율은 리벳과 강판을 모두 고려한 이 둘 다를 고려한 효율을 말하는 거라서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높은 값을 선정을 하면은 다른 쪽은 그 효율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리베디움이 그만큼의 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낮은 값을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리벳의 효율입니다. 일단 효율은 이렇게 리벳이 없는, 리벳 구멍이 없는 강판의 인장 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피치 내 리벳 구멍이 없는 강판의 인장 강도 분의 1피치 내 리벳의 전단 강도를 해주시면 리벳의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벳의 효율이니까 리벳의 전단 강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원래 1피치 내의 강판의 인장 강도는 뭐였죠? 시그마 t 곱하기 p-d 곱하기 t였습니다. 여기서 리벳 구멍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 d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d에 0을 대입을 해주면 시그마 t, pt가 되는 거예요. 이 분모는 리벳의 전단 강도식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에타 s는 4 시그마 t pt분의 타우 파이 d 제곱 n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요 식을 안 외우시고 위의 식 외우셔서 대입을 해주셔도 돼요. 아무튼 리벳 구멍이 없는 강판의 인장 강도 분의 리벳의 전단 강도를 하면 리벳의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판의 효율입니다. 강판의 효율은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어요.
1피친의 하중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전체 하중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얘는 피치랑 관련이 있겠고 얘는 전체 폭 B와 관련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없는 강판의 인장 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시그마 T, PT분의 시그마 T, P-DT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를 0으로 보냈을 때가 분모값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값을 약분을 해주면 P분의 P-D 값만 남죠. 이거를 또 P에 대해서 또 약분을 해주면 에타 T는 1-P분의 D가 됩니다. 다음은 전체 하중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이 없는 강판의 인장 강도 분의 구멍이 있는 강판의 인장 강도입니다. D를 0으로 보내주면은 시그마 T, BT가 되죠. 그 값이 분모에 있는 거고 분자는 그대로 시그마 T 곱하기 B-ND 곱하기 T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에타 T는 1-B분의 ND가 됩니다. 이 두 개씩을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전 팁에 양쪽 덮개판 맞대기음에서는 n을 1.8n으로 두고 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하는 이유는 뭐였죠? 양쪽 덮개판 맞대기음은 복전단면, 전단면이 2개인데 2n으로 하지 않고 안전을 고려를 해서 그것보다 작은 1.8n으로 두고 풀었습니다. 전단과 관련된 리벳의 효율식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양쪽 덮개판 맞대기음에서는 리벳의 효율의 n을 1.8n으로 두고 푸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리베디움의 설계를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리베디움의 편심 하중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리베디움의 강도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심 하중을 받는 리베디움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4장의 용접이음도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천천히 볼게요. 이 리벳들의 중심, 이 중심에서부터 하중이 L만큼 떨어져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리벳의 중심에서 편심되어서 작용한다 라고 합니다. 편심이 중심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편심 하중이 작용할 때는 이 하중이 리벳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단력으로 작용도 하지만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때문에 모멘트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멘트에 의한 전단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벳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Q, 직접 전단 하중이 되고 하나는 F, 모멘트에 의한 전단 하중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을 합치면 리벳에 작용하는 전체 하중, 합력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편심 하중에 의한 각 리벳의 직접 전단 하중입니다. 직접 전단 하중은 간단해요. 편심 하중 W가 리벳에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단순하게 리벳의 수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전단 하중 Q는 Z분의 W입니다. Q는 하중이 균일하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모든 리벳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모멘트에 의한 각 리벳의 전단 하중입니다. 요거는 기호를 F로 둘 건데 FI로 둔 이유는 이 모멘트에 의한 전단 하중은 각 리벳마다 다르게 작용을 해요. 이 중심에서부터 편심 하중, 이 하중에 의해서 모멘트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이 모멘트는 각 리벳에도 동일하게 모멘트로 작용을 하겠죠. 이때 이 모멘트에 의한 전단 하중이 바로 F인데 이 F는 중심에서부터 리벳까지의 이 거리와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거리 값을 R로 두면 이 R1의 직각인 이 방향으로 F1이 발생하고 R2의 직각인 방향인 이 방향으로 F2, 마찬가지로 F3, F4 이렇게 거리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중은 거리 R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FI는 KRI와 같다라고 둡니다. 이때 I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 리벳의 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K는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이 비례상수는 전체 모멘트의 평형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전체 모멘트의 평형식. 이 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있죠. 이 모멘트는 각 리벳에 발생하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라고 둡니다.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편심 하중 W와 그 거리, L 값을 곱한 게 각 리벳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들과 같다라고 둡니다. 이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힘과 거리의 곱, FR로 구할 수 있는데 요 앞에 N이 붙었어요. 이 N은 반경이 동일한 리벳의 수를 말합니다. 굳이 이 N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F1R1 플러스 F2R2 이렇게 다 더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4개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그러면 N은 4가 돼서 4FR 이렇게 간단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은 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모멘트에 의한 전단 하중, F는 비례상수와 거리의 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F는 KR, 이 값을 각 F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K는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K 값을 빼서 정리를 해서 나누어주면 K는 N1R2 제곱 플러스 N2R2 제곱 플러스 점점점 NNRN의 제곱 분의 WL이 됩니다. 이 N은 리벳의 개수만큼만 더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R1, R2, R3, R4가 전부 다 같아요.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으면은 N은 4로 둔다고 했죠. 그래서 K 값은 전체 하중과 거리의 곱을 4R1 제곱으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굳이 R1으로 안 두고 R 제곱으로 두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R1과 R3가 같고 R2가 R4와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의 K는 WL을 같은 게 두 개씩 있죠. 2R1의 제곱 플러스 2R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 사이의 각도, 이 각도를 세타로 둬요. 이 각은 그러면 Q와 F, 직접 전단 하중과 모멘트에 의한 전단 하중, 요 사이의 각과 같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세타 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각 리벳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 하중을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합력을 구하시면 돼요. 아까 각 힘들의 사이의 각이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힘의 합력을 구해주겠습니다. Rmax는 루트 Q제곱 플러스 F제곱 플러스 2FQ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까 Q는 모두 동일한데 이 F는 중심에서부터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리벳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리벳에 작용하는 합력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편심 하중을 받는 리베디움에서는 이 최대 전단 하중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접 전단 하중 Q값도 구해야 되고 모멘트에 의한 전단 하중 이 값을 구하려면 또 K 값도 구해야 되고 R값, 각 리벳의 거리 R값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합력 구하려면 세타 값도 구해야겠죠. 이렇게 이 최대 전단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구해야 되는 값들이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패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한두 번 문제 연습하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리벳의 최대 전단 하중을 통해서 허용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겠죠.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허용이라는 말은 이 재료에서, 이 리벳에서 허용되는 값이다. 요까지만 허용을 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최대라는 말이랑 의미가 좀 통해요. 그래서 허용 전단 응력을 구할 때는 최대 전단 하중을 이용을 해줍니다. 이때 면적은 리벳의 면적이죠. 리벳은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일 때의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해줍니다. 따라서 리벳의 허용 전단 응력 타우 A는 파이 d 제곱분의 4R max가 됩니다. 이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리베디움 예시들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Q. Q는 직접 전단 하중이라서 이 Q 값은 편심 하중 W를 리벳의 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리벳의 수는 지금 4개죠. 그래서 Q는 4분의 W가 됩니다. F는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 R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이 거리는 중심에서부터 R1, R2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R1, R2가 돼요. 이 말은 이 중심에서 R1만큼 떨어진 리벳 2개와 R2만큼 떨어진 리벳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F1은 K 곱하기 R1, F2는 K 곱하기 R2입니다. 비례상수 K는 WL을 거리 제곱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이때 R1만큼 떨어진 리벳이 2개, R2만큼 떨어진 리벳이 2개. 그래서 각각 2를 대입을 해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F는 R에 비례하죠. 그래서 F 값은 중심에서 거리가 조금 더 먼 F2가 좀 더 큰 힘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F2 값을 이용을 해서 Rmax, 최대 전단 하중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 Q와 F가 지금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힘 사이의 각인 세타가 90도가 돼요.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이 QF 그 뒤에 덩어리 떼지고 Rmax는 루트 Q제곱분의 F2 제곱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 문제는 전부 다 동일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요. Q는 동일하게 W를 4로 나누면 구해줄 수가 있고 F는 중심에서부터 직각인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F는 KR이고
K를 구할 때 N값은 동일한 반경의 립의 수기 때문에 이 4개의 립의 전부가 동일한 거리라서 K는 4R제곱분의 WL이 됩니다. 이때 Rmax는 어디서 작용을 할까요? 바로 Q와 F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여기 립에서 최대 전단 하중이 작용을 하겠죠. 이때 전단 하중은 두 전단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Q 플러스 F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리베디움을 배워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몇 번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어려워 보인다고 버리지 말고 이거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판 끝이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2020년 3회에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에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쳤을 때 이 판 끝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해서 이 판 끝이 갈라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때 구피 모멘트 M은 8분의 WD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나왔냐? 먼저 이 W가 이 리벳의 곡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고르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중이 곡면에 작용을 할 때는 이 면적을 투영시켜서 투영 면적에 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 투영된 면적을 따로 그려보면 전체 길이가 D인 이 리벳의 지름만큼 D가 될 거고 이때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어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대쪽에는 반력으로 인해서 2분의 W만큼 각각 작용을 하겠죠. 이때 최대 굽힘 모멘트는 중앙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잘라서 중앙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M값을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최종식을 나타내주면 8분의 WD가 됩니다. 여기서 E는 판끝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리벳 마진인데 그냥 짧게 리벳 마진이다 라고 두는데 이 리벳 마진은 중심에서부터 이 판 끝까지의 길이가 E입니다. 그러면 이쪽의 길이는 리벳 마진 E에서 리벳의 반지름 2분의 D만큼 빼주면 구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갈라지는 부분의 굽힘 응력을 구할 건데 이때 굽힘 응력은 갈라진 부분의 요 면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 면적에 작용을 하는 응력을 구할 겁니다. 지금 이 길이는 대각선 길이고 이 마이너스 2분의 D는 직선 거리인데 이 응력값 구할 때는 이 값을 이용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제 막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거의 같다고 두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갈라진 부분, 그 강판의 단면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가로 길이는 이 마이너스 2분의 D, 그리고 세로 길이는 강판의 두께가 T가 됩니다. 굽힘 모멘트 M은 시그마 BZ죠? 굽힘 응력과 단면 계수의 곱이에요. 굽힘 모멘트는 8분의 WD다 라고 구했습니다. 이제 단면 계수를 정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단면이 사각단면이기 때문에 사각단면일 때의 단면 계수 6분의 BH 제곱이 돼요. 이때 제곱하는 길이 H는 중립축과 직각인 길이를 말하죠. 갈라진 강판의 단면, 여기서의 중립축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중립축과 직각인 길이인 이 마이너스 2분의 D를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는 T, H는 이 마이너스 2분의 D 값이 돼서 이거를 각각 대입을 해주면 Z는 6분의 T 곱하기 이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입니다. 이 값을 위에 대입을 해주면 굽힘 응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다루지도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도 한 번은 이렇게 쭉 보시면서 굽힘 응력, 굽힘 모멘트 여기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장 리베디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리베디움의 키포인트는 강도와 효율이었습니다. 강도와 효율만큼 중요한 게 바로 리벳의 수, N값이었어요. 리벳의 수, N을 다루는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 영상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은 리베디움은 웬만큼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리베디움에서 강도는 하중이었죠. 하중은 응력과 면적의 곱이었습니다. 이때 면적,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을 구하는 게 중요했어요. 무조건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을 잘 파악하시면은 식도 그냥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키포인트, 강도와 효율 공식 정리를 하면서 3장 리베디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